오늘장 신고 신저 종목 체크합니다. 오늘장 신고가 종목입니다. M&A 이슈에 부각되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옹진케미칼, 그리고 나흘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MTK, 미디어플렉스는 영화 위대하게 은밀하게 효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장 신저가 종목입니다.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에 에이블 CNC가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고 2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에 컴투스 역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종의 신고 신저입니다.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되거나 또 좋은 흐름,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 하나를 꼽아서 전략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선택한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어떻게 좀 봐야 될지 김종의 연구위원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씩 반등을 시도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긴 한데 대한항공의 그동안의 이 신저가 행진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되는지 먼저 체크해 주시죠. 네, 최근에는 2분기 실적 우량주가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의 실적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주가도 하락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객 노선은 좀 회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지만 지금 회복되고 있는 것이지 호황 상황은 아닙니다. 특히 일본 노선을 중심으로 여객 수요율이 많이 좀 둔화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이것이 이제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단거리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좋았는데 이러한 부진 양상이 이제 실적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줬고요. 화물 부분은 조금 개선되고 있지만 이익 기여도에 크게 기여할 만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2분기에도 여전히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부담과 함께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7월 1일부터 거래가 정지되죠. 거래 정지되는 기간이 비교적 깁니다. 9월 달까지 거래가 정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와 관련돼서 이 종목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더 떨어지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실제로 7월부터 9월까지 증시 흐름이 안 좋다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괜히 이제 이 주식에 묻어두고 계속 기다려야 되거든요. 네네. 오히려 시장이 이제 3분기에 탄력적인 반등을 보인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돈을 묶어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와 관련돼서 또 최근에 수급이 좀 꼬이고 있는 중요한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한항공의 주가 흐름을 향후에 결정지을 만한 변수는 또 무엇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2달 동안 이제 묶여져 있는 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되는 것인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상당히 좀 갈등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떤 변수들이 있겠습니까? 향후 주가가 이제 분할된 이후에 9월 달 3분기 이후에 만약 재성장되었을 때 그때 주식을 일단 사는 것이 좀 더 좋은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때까지 주가를 가늠지을 수 있는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대한항공도 A380 같은 신형 비행기로 계속 비행기를 교체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감가상각비 또 금리 변화에 따른 리스 비용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향후 재무 구조의 빠른 개선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항공 수요는 증가하는 3분기, 가장 성수기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에 거래를 쉬어야 된다는 그런 약점도 놓여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장거리 노선, 미주 노선이라든지 유럽 노선 같은 장거리 노선의 운임 상승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아직까지 이 회복을 예상만 하고 있을 뿐 지표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투자 매력도는 그렇게 크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종목, 다른 해외 항공사들과 비교해 봤을 때 자산 가치로 봤을 때는 한 배 수준까지 또 낮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투자의 결정을 내리기가 굉장히 애매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거래가 정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전략을 좀 더 명확하게 가져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유 자체가 대한항공이 혹시 설마 망할 리도 없는데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게 말이 되느냐. 조금만 기다리면 좀 올라올 것이다. 좀 참아보자. 이런 생각으로 계속 가지고 계시다가 신저가 이런 흐름을 계속 보고만 계셨을 것 같거든요. 이 투자자들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전략을 세워주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신규 매수 관점이라면 제가 보기에 분할된 이후에 사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9월 이후에. 네, 분할된 이후에도 지주회사보다는 사업회사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분할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 봐야 되는 건 리스와 관련된 그리고 최근에 발행했던 여러 가지 채권과 관련된 물량을 과연 누가 가져가느냐. 네네. 그러니까 지주사로 재무적인 부담을 모두 몰고
그리고 사업회사는 좀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인지를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대한항공의 지금 최대 약점은 아무래도 환율 변동성과 함께 재무구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쪽으로 가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어서 상장 과정과 함께 분할 이후에 사업회사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직 뭐 7월까지는 조금 시간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시간이 별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수의 반등 가능성을 본다면 이 종목에 괜히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분할하고 난 이후에도 두 종목이 같이 가는 흐름보다는 종목의 차별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할된 이후에 한 종목은 오르고 한 종목은 내리는 뭐 그런 양상이 나타난다든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을 굳이 들고 갈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되는 과정 이전에 비중을 조금이라도 줄이실 것을 권고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신규 투자자는 지금보다는 분할 이후에 개선되는 것을 확인한 이후 매매하시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긴 한데요. 시장 상황이 너무 변동이 심하니까요. 시장은 좀 올라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시장은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본격적인 매수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그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선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인 선물 매도서부터 시장의 하락이 시작됐으니까 결자이지라고 선물 쪽에서 미결작정의 감소와 함께 외국인 포지션의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어서 본격적인 반등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움직임 체크해 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그리고 신규 접근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전략 점검했습니다. 김종현의 신고 신자였습니다. 김종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